여기 보시면은 어떤 뭐 임의의 프로세스의 코드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우리가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코드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거나 뭐 이런 두 가지 코드로 그 어떤 반복되면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유 데이터를 그냥 접근하게 하면은 동시 접근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코드 이전에 어떤 그 엔트리 섹션을 넣어서 이제 락을 거는 거죠, 소위. 그래서 그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섹션이 끝났으면 이제 락을 풀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어떤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1, 2, 3가 쭉 소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제 무엇인가? 그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상호 배제,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모든 프로세스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파란색에다가 우리가 뭔가 부가적인 코드를 넣어서 만족시켜야 될 그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레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프로그레스니까 진행. 이렇게. 이 한국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제가 번역체로 넣은 거니까 그냥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레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조건이 또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를 막고자 하다 보니까 둘 다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약간 코드를 잘못 짜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는데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바운디드 웨이팅. 어떤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조건하고는 또 약간 다른데요. 두 번째 조건은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조건이고, 세 번째는 특정 프로세스 입장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못 들어가고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는 그런 스타베이션이 생기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어떨 때 발생하느냐 하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뭐 셋이 있는데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어가면서 나머지 하나는 못 들어가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 못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크리티컬 섹션의 문제를 푸는, 즉 락을 잘 걸었다가 푸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고 풀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를 그 CPU를 빼앗기지 않고 이 과정을 한 번에 수행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CPU를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는 되게 이제 CPU에서 단일 인스트럭션이 끝나면 CPU를 빼앗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고급 언어의 문장들이 단일 인스트럭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수행하는 도중에 CPU를 빼앗길 수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코드가 두 줄이 붙어 있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P0하고 P1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코드를 두 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0를 위한 코드가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안 되겠네요. 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드는 프로세스 P0를 위한 코드이고 P1을 위한 코드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P0를 위한 코드는 여기 0, 1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P1을 위한 코드는 그게 이제 1, 0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while문을 돌면서 체크를 합니다. 이 알고리즘 1에서는 이 turn이라는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turn은 뭐냐 하면 누구 차례냐는 거죠. turn이 0이면 0번 프로세스의 차례라는 이야기고 turn이 1이면은 이번엔 1번 프로세스. 이번이 네 차례냐 내 차례냐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차례가 누군지를 나타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turn을 0, 프로세스 0번 차례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중간에 이제 turn이 1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0번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면은 while turn이 0이 아닌 동안에 즉 지금이 내 차례가 아닌 동안에는 이 while 문을 돌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의 차례겠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turn이 1로 바뀌는 순간 사실 turn을 1로 누가 바꿔주느냐 하면 프로세스 1번이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turn이 1이었다가 0으로 바뀌는 거를 프로세스 1번이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내 차례가 되면 즉 turn이 0이 되면 그때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turn을 1로 상대방 차례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즉 turn이라는 게 누구 차례냐, 네 차례냐 내 차례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 0번 입장에서 본인의 차례가 아닌 동안에 while 문을 돌면서 기다리고 본인 차례가 되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turn을 상대방 차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while 문을 돌다 보면은 자기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while 문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상대방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빠져나올 때 turn을 이제 이 친구 차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while 문을 충족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만족합니다. 둘이 동시에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turn을 가지고 자기 차례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이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프로그레스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건데 이 코드를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크리티컬 섹션은 반드시 교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친구가 한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turn이 상대편 턴이 되고 또 상대편이 한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이제 이 친구 차례가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프로세스들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는 빈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프로세스 제로는 더 빈번하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세스 1이 한번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이 친구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프로세스 제로는 크리티컬 섹션에 빈번히 들어가고 싶고 프로세스 1은 한 번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프로세스 제로도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턴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은 제대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프로그레스 조건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잘 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턴을 교대로만 해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번째 알고리즘은 여기서도 이제 변수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플래그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그는 이 프로세스 두 개가 각각 자신의 플래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플래그는 뭐냐면 본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의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이 프로세스 I의 플래그가 있고 프로세스 J의 플래그가 있고 이럴 겁니다. 처음에는 그 플래그 값이 false죠. 둘 다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PI 입장에서 본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플래그를 true로 만듭니다. 즉 내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상대방 플래그를 체크하는 겁니다. 혹시 상대방도 플래그를 세팅해놨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플래그를 세팅해놨으면은 상대방도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겠다는 표시를 하고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그 플래그를 세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올 때 본인의 플래그를 false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플래그 뭐 그냥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깃발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는 먼저 깃발을 드는 거죠. 자기 깃발을 들어서 나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혹시 상대방도 깃발을 들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깃발을 들고 있다면 저 친구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에서 빠져나올 때는 본인의 깃발을 내려서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이 프로세스 I가 본인의 깃발을 들고 이 상황에서 CPU를 뺏긴 겁니다. CPU를 뺏기면 CPU가 이제 프로세스 J한테 넘어가고 그 친구도 이제 자신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깃발만 둘이 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 아무도 아직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Y문에 들어가 보니까 상대방이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겠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CPU가 상대편한테 넘어왔는데 상대편도 여기를 실행하려고 봤더니 저쪽에 있는 상대도 이미 깃발을 들고 있어서 또 Y문을 돌면서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깃발을 내려놓는 행위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내려놓는 건데 지금 둘 다 들어가기도 전에 깃발만 들었지 실제로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눈치만 살피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알고리즘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피터슨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알고리즘이니까 일단 잘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는 있겠죠. 이 방법은 앞에 설명드린 턴하고
그러니까 네 차례냐 내 차례냐 그 순서를 정해주는 변수 턴하고 플래그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깃발드는 이 두 개의 변수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깃발을 들어서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턴을 상대방 턴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하는데 뭘 체크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깃발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이 상대방 차례인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동안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즉 상대방이 그 깃발을 들고 있지 않거나 상대방은 크리티컬 섹션에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고 또는 상대방이 비록 깃발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차례가 상대방 차례가 아니라 내 차례면 그러면 나는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상대방이 만족을 못하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올 때는 나의 깃발을 내려서 이제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중간 어딘가에서 CPU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앞에 소개해드린 이런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즉 둘이 동시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특정 프로세스만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일단 알고리즘 자체 코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둘 다 모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만 턴을 따져가지고 네 턴이냐 내 턴이냐 한 번씩 교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턴에 관계없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순서 하나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쉽게 짜여진 코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최적화된 코드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사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지만 사실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코드는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문제입니다. 비지 웨이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스핀 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스핀 락, 이런 방법 자체를 스핀 락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락을 거는 거죠. 락을 걸어서 다른 친구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건데 그런데 이 스핀이라는 건 계속 회전을 하면서 while문을 돌면서 락을 걸어서 상대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잡으면 while문을 돌겠죠. while문을 돌면은 분명히 만족이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고 while문을 도는데 본인의 CPU 할당 시간 동안에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이걸 체크할 거예요. 그렇지만 체크한다고 이게 만족이 될 리가 없겠죠. 이게 만족이 되려면 상대방이 CPU를 잡아가지고 이 변수의 조건 중에 뭔가를 바꿔줘야지만 while문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내가 지금 CPU를 잡아서 이거하고 이거가 다 그 엔드 조건을 만족해서 while문을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것만 체크한다고 이 값이 바뀔 리도 없고 그냥 쓸데없이 체크하면서 본인의 CPU 할당 시간을 while문에서 다 쓰고 그냥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busy wait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그 방법이 되겠죠. 이 busy waiting이라는 것은. 요 busy waiting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뒤에 또 그런 방법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냥 락을 걸고 나올 때 락을 풀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고 길어진 이유는 이러한 그 고급 언어의 문장 하나가 실행되는 도중에 이런 고급 언어가 여러 개의 CPU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되고, 사실 CPU를 빼앗기는 거는 인스트럭션 하나 실행되고 이제 CPU를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즉 이러한 문장 하나하나가 실행되는 도중에도 CPU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중간에 CPU를 빼앗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코드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잡한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주어지면 이러한 크리티컬 섹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러한 그 고유의 인스트럭션이 지원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보통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는 거를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쓰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쓰는, 요게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인스트럭션 하나가 실행되는 도중에 CPU를 빼앗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게 인스트럭션 끝났을 때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CPU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트럭션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읽는 작업하고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면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스트럭션이 지원된다면 대단히 간단하게 이 락을 걸고 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으로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A라는 데이터의 현재 값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A라는 데이터의 값을 1로 바꾸어주는 이 두 개를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이 A라는 데이터가 원래 0이었다고 하면 테스트 앤 셋 A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0이었다고 하면은 0이 읽힙니다. 0이 읽히고 그러고 나서 A의 값은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테스트 앤 셋인데 A의 값이 원래 1이었다. 그러면은 읽었을 때 1이 읽히겠죠. 1이 읽히고 그 값은 다시 1로 세팅하는 겁니다. 원래 1이었지만 다시 한번 1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은 원래 값을 읽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1로 세팅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어토믹하게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이제 테스트 앤 셋이라는 그런 인스트럭션입니다. 요게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복잡하게 짤 이유가 없이 이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락을 걸고 그리고 빠져나올 때 락을 푸는 코드가 이렇게 간결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락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처음엔 이제 락의 값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락을 1로 해서 락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미 락이 걸려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고, 즉 이미 락이 걸려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안 걸려 있다고 하면 내가 락을 걸고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작업을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동시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ile 테스트 앤 셋 락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 락이 원래 0이었다고 하면
락이 안 걸려 있는 거죠. 0이었으면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락을 걸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락이 0이었다고 하면 그 테스트 앤 셋에서 읽어낸 값이 0이겠죠. 근데 while문의 결과값이 0, 즉 거짓이 되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락이 0이었으면. 그렇지만 테스트 앤 셋을 했기 때문에 락은 1로 바뀐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락이 0일 때는 락을 걸고 들어가는 작업이 어토믹하게 실행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락이 1이었다고 하면, 즉 누군가가 이미 락을 걸어놨다고 하면 테스트 앤 셋을 해서 읽어보면은 1이 읽히겠죠. 1이 읽히니까 while문을 계속 돌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값은 다시 1로 세팅을 하는 건데 원래 1이었으니까 1로 세팅해도 여전히 1이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고 이제 락이 1이라서 while문을 계속 돌고 있었다면 다른 친구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고요. 빠져나올 때 락을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CPU를 얻었을 때 락을 걸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값을 읽는 작업과 그리고 그 값을 세팅하는 작업을 어토믹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락을 걸고 푸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락을 걸고 푸는 그것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또 이런 테스트 앤 셋이 지원될 때 좀 더 간결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머가 매번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좀 대단히 불편한 일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머한테 좀 더 그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고급 그 추상 자료형인 세마포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연산만 해줘서 락을 걸고 또 락을 푸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